보기만 해도 웅장해 보이죠. 안녕하세요. 에이페오션 대표 정정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앞에 와 있습니다. 이곳 신대방역 주변에는 다가구 주택 또는 다중주택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데 임차인 수요 또한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곳 주변에는 보라매 공원, 도림철을 이용해서 젊은 사람들이 산책 및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이곳 신대방역으로부터 도보 10분 거리 내에 있는 다중주택입니다. 22년도에 지어진 신축 건물로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총 6개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호실수만 무려 28개 호실입니다.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선호할 만한 건물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다중주택들이 보통 토지 면적이 45평 내외인데 본 건물은 무려 토지 면적이 70평이나 됩니다. 따라서 공실 없이 임차인만 꽉 채운다라면 월 1600만 원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물건입니다. 오늘은 물건지에 가기 전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대출에 관해서 문의사항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다가구 또는 다중주택의 경우 건축물 대장상 근린 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탁대출을 통해서 감정가액의 80% 또는 낙찰 가격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7일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하여 등락잔금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신탁대출이라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상 주택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다수 경매 물건이 다 주택 부분이 50% 이상 되기 때문에 현재는 현금 보유액이 굉장히 커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상 주택 부분이 50% 미만인 경우, 즉 근린생활시설의 비중이 큰 경우 기존과 같이 감정가의 80% 또는 낙찰 가격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주택 비중이 높은 물건은 응찰자 수가 현격히 줄 걸로 예상되며 낙찰가율 또한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금 보유액이 많은 분들에게는 지금이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저렴의 찬스입니다. 저희 에이페옥션은 부동산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대출 관련 또는 경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경매 물건 보러 힘차게 가보겠습니다. 자,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물건은 제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물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역대급 물건입니다. 궁금하시죠? 자,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사건 기본 내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03,701번입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525-33번지입니다. 감정가격은 43억 362만 4,890원입니다. 본건은 현재 1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 대비 80%인 34억 4,290만원입니다. 따라서 입찰 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10%인 3억 4,429만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은 70.7평으로 보통 서울시 다중주택의 경우 45평 내외가 되는데 본건은 토지 면적이 무려 70평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건물 면적 183.8평, 제시의 건물은 없습니다. 본건은 화곡신협의 근저당권의 기한 임의경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찰일은 2025년도 10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등기부 등본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2022년 6월 13일입니다. 말소 기준권리 또한 2022년 6월 13일 화곡신협의 근저당권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권 1건, 임차권 20건, 따라서 등기부상의 총 채무액은 45억 6,500만원입니다. 본건을 낙찰받았을 때 등기부상 인수되는 법적인 권리는 없으며 모든 근저당권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본건의 등기부상에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본건의 총 호실은 28개 호실입니다. 그런데 20명의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현장에 와서 확인해 본 결과 거의 대다수의 호실에 임차인이 거주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임차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권리신고 및 배당 신청 걸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마음이 불안하여 임차권 등기 설정뿐만 아니라 권리신고 및 배당 신청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건물로 건폐율은 54.68%, 용적률 199.92%입니다. 건물의 구성도는 지하에서 지상 3층까지 단유주택, 4층과 5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즉 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공부와 현황이 모두 일치하는 물건으로 일반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5개 5대,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층별 구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1층 다중주택 38.77평 원룸 5가구, 1층 다중주택 26.33평 원룸 5가구, 2층 다중주택 28.37평 원룸 6가구, 3층 다중주택
28.37평 원룸 6가구, 4층 다중주택 35.1평 원룸 5가구, 5층 다중주택 23.16평 3룸 1가구, 옥탑은 계단실 3.66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28개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권리는 2022년 6월 13일 화국신협의 근저당권입니다. 말소 기준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혀 없습니다. 본건은 총 28개호실을 가지고 있는데 28명 모든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 B05호에는 2명의 임차인이 중복되어 권리신고가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판단해 볼 때는 B05가 권리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데 B05 계시는 임차인이 B025에 권리신고 및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나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본건은 공실 없이 임차인으로 꽉 채워진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는 세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권리일인 22년 6월 13일 기준 서울시의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려 22개 호실이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건의 경우 대출 채권 최고액이 22억 8천만 원,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만 무려 29억 7,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합계액이 52억 5,500만 원인데 최저입찰가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18억 원 이상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명도 저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명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물의 외부 모습 및 내부 모습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본 건물은 2022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오자마자 느끼는 감정은 이제 갓 지은 신축 건물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리고 건물 외장재가 대리석으로 전체가 되어 있어요. 제가 먼저 사전 답사 결과 안에까지 들어가 봤는데 이 층고 높이까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전체적으로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 들어요. 아마 이 영상 보시고 이 물건 보시는 분들 제 의견에 동조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 건물 우측에 통유리로 1층에서 5층 옥탑까지 전체 통유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 포인트가 주어진 느낌이고, 좌측에 남동향 창문을 통해서 살고 있는 임차인들 외부 햇살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층 하단 부분은 검은색 톤의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현관문부터 살펴볼까요? 현관문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골드빛으로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관문 우측에 우편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현관문이 굉장히 좁은 느낌이 듭니다. 현관문 우측에 우편함이 있는데 상단 부분에 택배 보관함 2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하단 부분에도 택배 보관함이 있네요. 우편함 28개 호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우편물들이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대다수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건물 좌측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본 건물은 주차장을 건물 좌측 부분에 3대, 그리고 후면 부분에 2대, 그래서 총 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있고, 주변에 약간 지저분한 쓰레기는 좀 눈에 띕니다. 28개 호실이다 보니까 계량기 자체도 굉장히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우측 계량기 하면은 단전대 세대가 보이지 않고요. 좌측에 있는 계량기에는 전기 단전대 세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02호가 전기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본 물건이 가진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데, 토지 면적이 70평이잖아요. 굉장히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위치가 코너 자리 각지에 있기 때문에 좌우 후면부까지 꽝 뚫려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자, 건물 우측 부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 우측 부분에 풀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 있어요. 지금 여기가 건물 각지 부분 코너 자리인데, 지금 화단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관리가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여기에 멋진 정원수를 꾸며서 좀 더 이 건물의 분위기를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즘 여름에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강수량이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본 건물에 높은 지대가 있어서 거기 지대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급물살이 내려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별도의 차수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지하 1층에 창문을 보고 있는데 제 거의 어깨 높이까지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건물 좌측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주차 공간 2대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는 지하층의 경우 아예 유리창이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이 건물에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다가구 주택들 불법 증축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 무는 물건들 거의 대다수잖아요. 자, 본 물건은 옥상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지급 판넬로 불법 증축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4층과 5층을 보면은 별도의 테라스 공간을 가지고 있는 구조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건물 외관 모습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A뿔 이상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에 들어가서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1층 현관문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건물은 규모도 뿐만 아니라 안에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아주 선호할 걸로 판단이 들어요. 엘리베이터 한번 살펴보겠는데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본 엘리베이터는 현재 엘리베이터인데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다 전층이 운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12인승 엘리베이터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베이터 바닥이 이삿짐 나를 때 바닥에 보통 뭘 깔잖아요. 이것처럼 나무 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게 나무 판으로 깔려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우측에 안내문이 붙여 있는데 관리업체가 2025년 5월 1일부터 새롭게 관리를 맡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경매가 한참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가 새롭게 바뀌어서 건물 관리하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건물의 청소 상태가 아주 양호한데 이 관리업체가 지금도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TV가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총 5개가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1층입니다. 1층은 101호에서 105호까지 총 5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 1호 라인 6평, 2호 라인 5평, 3호 라인 5평, 4호 라인 5평, 5호 라인 5.9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1층 층고 높이가 굉장히 높아 보여요. 이쪽 부분은 좀 보통의 층고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4호 라인과 5호 라인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요. 실제 내부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각 호수별로 별도의 양수기함이 있는데 여기에는 수도 계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세대의 수도 전체를 잠글 수 있는 잠금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복도 끝에 보일러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가 총 5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도시가스 계단기가 안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공급 지연된 세대에 딱 한 세대 101호가 제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 엘리베이터가 있지만은 전 계단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계단폭은 적당히 넓은 편이고요. 또 이 건물 저희가 건물 외부에서 봤을 때 계단 창부터 옥탑까지 전체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외부 햇살이 안에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2층입니다. 2층은 201호에서 206호까지 총 6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 1호 라인 5.6평, 2호 라인 5.1평, 3호 라인 5평, 4호 라인 5평, 5호 라인 5.9평, 6호 라인 5.9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2층에 올라왔는데 동건물이 경매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복도에 임차인들의 어떤 짐들이 전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고 건물 청소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그리고 2층 층고도 1층 못지않게 다른 건물에 비해서 층고 높이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건물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특징 하나가 엘리베이터 앞에 두고 있는 5호 라인과 6호 라인은 앞에 복도가 넓은 편인데 1호에서 4호는 복도가 조금 좁은 느낌이 들어요. 2층 역시 안쪽에 보일러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총 6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시가스 차단된 세대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3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타일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타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타일도 저가형 타일을 쓰게 되면 쉽게 파손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건물은 타일 자체도 굉장히 좀 비싼 타일을 쓴 것 같습니다. 여기는 3층입니다. 3층은 301호에서 306호까지 총 6개 호실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전용 면적은 2층과 동일합니다. 복도 안쪽에 보일러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3층에 혹시 도시가스가 차단되어 있는 거 볼까요? 보일러가 6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 차단된 세대 전혀 없습니다. 4층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4층입니다. 4층은 401호에서 405호까지 총 5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 1호 라인 8.6평, 2호 라인 4.7평, 3호 라인 4.7평, 4호 라인 4.7평, 5호 라인 5.5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 4층은 건축물 대장상 근린생활시설 즉 3호소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4층에 보일러실인데 보일러 5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 차단된 세대 전혀 없습니다. 5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5층입니다. 5층에는 501호 딱 한 개 호실만 존재합니다. 자, 이 물건의 전용 면적만 무려 18평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3룸 구조를 가진 걸로 현황들을 보니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501호의 지금 현관문 모터가 다른 호실과 다르잖아요. 우리 구독자분 중에 주인 세대에 거주하면서 주택 임대 관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이 물건 관심 한번 가져보셔야 해요. 다음 옥상 올라가서 방수 상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옥상입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게 실외기가 다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깨끗한 상태인데 물 빠짐 상태는 양호한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일단 가운데 부분에 미세한 크랙이 가 있는 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향후 누수 난다라면 가볍게 부분 방수만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이 물건은 4층, 5층이 테라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5층 테라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였네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임차인이 1억 5천만 원에 월 40만 원에 살고 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왠지 그 가격은 너무 저렴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치가 참 좋습니다. 자, 저기 보이는 게 보라매 공원이에요. 나무 숲처럼 우겨져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걸어서 저 보라매 공원까지 산책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림천이 있어서 자전거 타고 쉬는 날 운동하기 참 좋습니다. 이 건물을 외관이라든가 내부 모습 너무 훌륭한데 옥상 비가림 부분
부분에 약간 세면이 좀 깨져 있는 부위가 보이는데 이 부분이 유일한 타자입니다. 제가 1층부터 옥탑까지 하나하나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서 타일 파손 상태라든가 혹시 누수 난 곳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돌아가는데 전혀 타일 파손 난 곳도 없고 누수 흔적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 내려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지하층 내려가는데 센서 등이 좀 늦게 켜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두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특이한 조명 하나가 켜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바로 지집했을 때 어두움 때문에 켜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는 지하 1층입니다. 지하 1층은 B01호에서 B05호까지 총 5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 1호 라인 10.3평, 2호 라인 5평, 3호 라인 5평, 4호 라인 5평, 5호 라인 5.9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습한 기운이 조금은 느껴지는데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고요. 다만 좀 특이한 향취가 나는데 이건 곰팡이에 의한 그런 악취가 아니고 세제에서 나오는 특이한 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좀 지하층 바닥을 보면 약간의 백화 현상이 일어남을 볼 수가 있고 현관문 틀 옆에 약간의 녹슨 부분들이 눈에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습도는 좀 머금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쪽에 보일러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침수됐다. 보일러실 문 열어보니까 순간 아차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건물은 침수 피해를 입은 건물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보일러실에 진흙이 잔뜩 묻어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도시가스 계량기 외에도 황토빛에 침전물들이 많이 쌓이거든요. 도시가스 관에도 흙이 좀 묻어있는 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침수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도시가스 계량기에 공급지 않는 세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건물 외부 모습 및 내부 모습 하나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네요. 자, 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이 물건은 2022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제 3년 갓 지난 건물인데 제가 외관을 볼 때는 거의 신축급 건물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장점을 꼽을 수 있는 게 본 물건은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으로부터 도보 10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서 임차인 수요 또한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 본 물건은 5평대의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통 작은 원룸 같은 경우 4평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많지만 이 물건은 좀 더 크기 때문에 임차인들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으로 본 물건은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코너 자리 각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개 면 자체가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으로 본 물건의 5층에 전용 면적 15평 3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주인 세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 중에 주인 세대에 거주하면서 임대주택 관리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딱 맞춤형 물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으로 본 건물은 일반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부와 현황이 모두 일치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서울시에 있는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 보면은 불법 증축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본 물건은 깨끗한 물건입니다. 본 물건의 단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게 본 물건 지하층을 보니 침수 이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8월달 정도에 이 지역이 침수 피해가 일어난 곳인데 아마 그때 피해를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장 지하 1층 같은 경우 외부에 차수벽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 본 물건은 현금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본 물건의 감정 가격이 43억 원인데 현재 1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가 34억 4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본 물건의 경우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연면적 중에 주택 부분을 차지한 비중이 50% 이상입니다. 따라서 현금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 물건은 지하층과 1층에서 5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하층의 경우 보증금 500만 원에 월 45만 원, 지상의 4평대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 5평에서 6평대는 1000만 원에 55만 원, 주인 세대의 경우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1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실 없이 임차인만 꽉 채운다면 월 16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본 물건의 경우 감정가 대비 최저 입찰 금액이 무려 34억 원 이상 됩니다. 따라서 본 물건에 너무 많은 현금 보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다가구 주택을 볼 때 수익률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한 정확한 수익률을 판단하신 후 적절한 입찰가를 산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물건이 이번 회차에 입찰할 물건인지 아니면 다음 회차에 입찰할 물건인지 잘 이 영상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AP옥션은 부동산 경매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평소에 시간이 없어 경매 공부를 할 수 없는 분, 경매가 어려워 경매로서 투자하기가 망설여지시는 분, 믿고 신뢰할 만한 컨설팅 업체를 찾고 계시는 분, 저희 AP옥션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